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 3-2 국어 창비 3-3단원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시된 부분, 즉 교과서 지문 이외에 보기 지문도 등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즉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내용 및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 지문 분석입니다. 소풍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친구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오가는 학교 근처 공원보다는 볼거리가 가득한 박물관이 소풍 장소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박물관에 평소 접하기 힘든 볼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서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설득하고 있네요. 일반 친구들은 강에서 래프팅을 하고 2반 친구들은 치즈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반 친구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반만 특별할 것 없는 학교 근처 공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1반 그리고 2반 친구들이 특별한 곳으로 소풍을 간다는 점을 강조해서 부러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과 함께 전국 곳곳의 박물관을 다녔기에 박물관 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볼 때 박물관이 공원보다 더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물관이라는 장소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성적 설득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를 추가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지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글은 연설문입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득 전략들을 사용해서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는 글인데요. 과연 화자가 어떤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연설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께. 제목에서는 청자를 세상의 모든 어른들로 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의 어른들이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번 컬리스 스즈키입니다. 저는 에코의 대표로 여기에 왔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 즉 화자를 소개하고 왜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회의 참석 자격을 이야기해주며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는 12살에서 13살 사이의 캐나다 아이들이 무언가 변화에 기여하고자 만든 모임으로 바네사 수티, 모건 가이슬러, 미셸 퀴그, 그리고 제가 회원이에요. 저희는 여러분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6,000마일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모금했답니다. 자, 먼저 위에서 이야기했던 에코라는 단체의 회원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면서 에코의 창립 목적, 그리고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캐나다에서 브라질까지 오는 경비를 스스로 마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이 등장하죠.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것은 화자의 사람 됨됨이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말에 신뢰를 갖게 하여 청자를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연설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게 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모금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네요. 저는 미래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세계 전역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이 행성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자신이 연설을 왜 하고자 하는지, 또한 연설에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총 두 가지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빈곤 문제, 두 번째는 동물 문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연설의 동기와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오존층의 구멍 때문에 햇빛 속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공기 속에 무슨 화학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아빠와 함께 낚시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해 전에 암에 걸린 물고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다는, 그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윗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문제 상황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사례 첫 번째는 오존층의 파괴, 두 번째는 대기 오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질 오염, 네 번째는 동식물의 멸종이네요. 즉,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사례들을 제시하여 심각성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기에서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사례,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새들과 나비들로 가득 찬 정글과 열대숲,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무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고 있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소한 것에 관해서 제 나이 때 걱정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충분한 시간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상황을 대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것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라면서 자신의 우려를 표시했고, 과연 여러분들은 제 나이 때 걱정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청중에게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과 같은 어린아이가 걱정할 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이고 따라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과연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방법, 연어가 되돌아올 수 있게 죽은 강을 살리는 방법, 사라져버린 동물을 되살려 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즉, 자신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한계점을 이야기하며, 이 연설문의 제목이 세상의 모든 어른에게였죠. 즉, 어른들이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우리는 망가진 자연을 되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적하고 있네요.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대표로, 기업가로, 기자나 정치가로서 여기에 와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은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며 또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그렇게 고칠 방법을 모르니까 그만 망가뜨려라 라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가족의 일로 인식하게 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50억 명으로 된 가족, 아니 3천만 종으로 된 한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경이 감히 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며 이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하고 있지만 눈멀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세상에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하며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 환경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용기 내어 행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잃고 싶어 하지 않고 나누어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소비 행태 그리고 인색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틀 전 여기 브라질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몇몇 아이들과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는 모든 거리의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과 약과 집,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줄 거야. 여기서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이 경험이라는 건 빈민가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들었다라는 건데요. 즉,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인색한 태도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빈민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반성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리의 아이가 기꺼이 나누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째서 그토록 인색할까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제 또래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사실이 굉장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 저도 리우의 빈민가 파벨라스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말리아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었고 중동의 전쟁 희생자 또는 인도의 거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빈민가 아이들의 모습과 관련 지어서 누구나 빈민가의 아이로 태어나 빈곤을 겪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도록 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위해 쓰이는 모든 돈이 환경 문제와 빈곤을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조약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근사한 곳으로 바뀔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는 발언이 나왔네요. 여기를 통해서는 전쟁을 위해 쓰이는 돈이 환경이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조약을 맺는 데 쓰인다면 지구가 바뀔 것이다. 즉,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른들은 저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저희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절약하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을 해치지 말고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른들은 저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즉, 어른들이 아이들, 즉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달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청중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감성적 설득 전략이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까닭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런 회의를 열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자라날지 결정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연설을 하고 있는 UN 환경개발회의라는 것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환경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 환경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한 감성적 설득 전략이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말을 저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의의 우선순위에 올라있기나 합니까? 저희 아빠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단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밤마다 저를 울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른들이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질문을 통해서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며 여러분의 말과 다른 행동은 밤마다 저를 울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 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A에 나타난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 부분에 어떠한 설득 전략이 나타났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에코의 대표로 여기에 왔고 이 모임은 무언가의 변화를 기여하고자 만든 모임이며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6,000마일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모금했다 라고 자신의 관심사와 이 회의 연설에 참여한 목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말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 연역, 귀납, 유추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 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으로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네요. 니은,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화자의 말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혹은 사람의 됨됨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화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성적 설득 전략이므로 적절하네요. 디귿,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이것은 기억과 같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을, 청자의 욕망, 동정심 등 감정에 호소하여 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네요. 미음, 화자의 됨됨이나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자를 설득하는 것. 아까 니은과 같이 자신의 됨됨이를 통해서 화자의 말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 미음 적절한 것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대표적인 설득 전략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설득 전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부분은 저희가 아까 함께 봤던 부분이죠. 따라서 가에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굉장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환경 문제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에서는 자신이 어린아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어린아이인 내가 아니라 어른들이 나서야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딱히 사용된 설득 전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며 누군가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누군가의 자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감성에 호소해서 설득하고 있으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에서는 빈민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째서 그토록 인색할까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사실이 굉장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 저도 저 아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같이 자신도 저 아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었다 라는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인성적 설득 전략, 나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 마에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위 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고르는 것인데요. 기억, 연설의 동기 및 목적은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 첫 번째 문단에서
이 부분,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부분 있죠. 여기에서 연설의 동기 그리고 연설의 목적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아까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즉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서 환경 문제의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으므로 니은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화자가 속해 있는 단체의 창립 목적은 아까 에코라는 단체에 속해 있으며 이 단체는 무언가 변화에 기여하고자 만든 모임이다 라고 등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 리을, 화자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위 글을 읽고입니다. 분명 교과서 본문에는 해결 방안이 드러납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그러한 자금을 환경 문제에 사용한다면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결 방안이 드러나지만 위 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이 문제에 제시된 지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적절하지 않고, 미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갖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나누기를 싫어한다, 인색하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왜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중 3-2 국어 창비 3-3단원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